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집회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꽹과리를 치고 확성기를 틀었습니다. 이 확성기의 소음이 지나쳤다는 그런 경찰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아파트 앞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전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들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가로세로 연구소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근 나온 판결입니다. 이 서울의 소리라는 채널은 진보 성향이다, 진보 좌파 성향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징 취재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다짜고짜로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 물론 언론이나 유튜브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가서 이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응징취재라는 명목 하에 서울의 소리가 했던 이 행동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도 법적 대응을 하면 서울의 소리는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적 녹음, 이 공개 이런 것들로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시위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서울의 소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언론 표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짜고짜 사무실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용인될 것인가? 법원이 서울의 소리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 서울의 소리, 오늘 서초동 윤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를 반대하는 보복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초동 회생법원 정문 앞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마이크에 대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산 소음 집회를 중단시켜라, 중단을 못 시키더라도 말이라도 상식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가자 중 일부는 꽹과리와 북을 치며 이렇게 호응했습니다. 법원 우측 인도에는 폐륜 집회 비호, 윤석열은 사과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법원 정문에 방송 차량 한 대, 앰프, 확성기 등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이제 작심을 한 모양입니다. 백 대표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윤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음을 들어야 하고 약간 시끄러울지도 모르겠다. 양산집들은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아크로비스타는 방음이 잘 돼서 주민들의 고통에 덜할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의 소리 측 집회 소음 정도를 측정해보니 법에 정해진 소음 기준 주간 65데시벨 이하를 넘는 소음이 나와 소음 유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유지 명령이 한 번이라도 내려질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계속해서 소음 기준을 넘을 경우 방송 장비 등을 압수할 수도 있다.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 이후에도 스피커는 크게 틀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목소리는 크게 내도 된다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법원 정문 좌측에는 서울의 소리 측 집회에 반발하며 보수 성향단체 신자유연대 등 집회 참가자들이 10여 명 모였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서울의 소리 측이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해 정문으로부터 10m 구간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뒀습니다.
이들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구속하라, 이북으로 보내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 현장 인근을 지나가는 주민들의 불편은 컸습니다. 주민 박모 씨는 오늘부터 집회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시끄러워 불편하다. 굳이 여기서 집회하나 싶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걸 보면 다분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자 집회에 대한 보복 집회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편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방금 전 들어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1 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대표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세현 사무실을 찾아가 허위 뉴스 응징하겠다며 거짓말만 하는 강용석, 김세희, 나와 등의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을 3개 밀어 출입을 저지하는 가세현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백 씨는 가세현이 정부의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응징하겠다며 사전 약속 없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 대표 측은 업무방해나 억지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백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벌금 300만 원은 좀 너무 작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분명히 업무방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세금이나 공적기구, 공공기관도 아니고 유튜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 찾아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양 판사는 피해 회사가 정부의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한데 항의 또는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녹화 장비를 가지고 와서 피해 회사 사무실로 임의로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사무실에 피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그동안 서울의 소리가 상식적인 궤를 넘어서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이 유튜브 활동은 품격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법치주의에도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2심으로 간다면 좀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민사소송까지 같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소리 이래 저래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